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제의 대국을 소개해드리는 구초이스 K바둑 초점국 시간입니다. 오늘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5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를 보내드립니다. 김은지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두 선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자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요. 이 두 선수 치열한 대국 내용을 선보일 텐데 또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네, 항상 치열한 대국을 보여줬던 두 선수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9개 팀 더블리그로 펼쳐지는데요. 총 18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3판 다승제로 치러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20초 피셔 방식이고요. 우승 6천만 원, 준우승 4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오유진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1998년생으로 2012년에 입단을 했고요.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 2020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을 보시면 김은지 선수가 꽤 많이 앞서 있어요. 네, 김은지 선수가 오유진 선수를 상대로 꽤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대국 내용이랑 결과로도 오유진 선수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결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현재 양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요. 무게감 있는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대국은 빠른 템포에서 더더욱 중요한 두터움을 알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김은지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현재 박경근 해설위원은 오유진 선수가 속한 부안팀의 코치이잖아요. 네. 이 오더가 성사됐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일단 이 오유진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결국 또 이 부안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유진 선수가 상대팀의 주장을 만나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매치업이었고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항상 궁금해지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입니다. 오늘 대국은 김은지 선수가 흑번이고요. 오유진 선수의 100번입니다. 아무래도 박경근 해설위원이 이 오유진 선수 팀의 코치로 있기 때문에 오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2국에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하셨나요? 이게 그 3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데 웬만하면 잘 못 맞추더라고요. 확률상으로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죠. 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김은지 선수가 속기에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유진 선수가 결국에는 상대팀의 주장을 꺾어야지 또 팀의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매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유진 선수는 이 여자 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매치를 또 피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유진 선수는 2015년 원년 시즌이었죠. 원년 시즌부터 데뷔를 해서 현재까지 통산 104승 44패, 70%를 넘기는 승률을 보유를 하고 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정말 많은 경험과 또 좋은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 바둑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반면에 김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2020 시즌에 데뷔를 해서 현재까지 통산 또 49승 16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또 엄청난 연승을 달렸죠. 2023 시즌 9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25연승을 달렸는데 김다영 캐스터한테 깨졌죠. 김은지 선수가 또 이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됐었던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네. 예상 밖의 타이밍에 깨졌어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김은지 선수의 바둑이 점점 좀 완성형 그리고 다방면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를 상대를 할 때는 좀 어떤 점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비밀인가요? 일단은 김은지 선수는 사실 워낙 실력이 강하잖아요.
이 바둑적인 부분에서 김은지 선수를 좀 앞설 수 있다 이런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김은지 선수는 이렇게 오유진 선수 같은 강자랑 둘 때는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만 이제 본인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상대랑 둘 때는 조금은 좀 느슨하게 둔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있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두고 싶어 하고 좀 승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평가도 좀 있죠. 네. 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김은지 선수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또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류 기사들은 또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도 좀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김은지 선수는 실력적으로는 웬만한 여자 기사들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경험이 더 많이 쌓인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즌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오유진 선수는 이번 시즌 좀 고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유진 선수가 속한 이 부안팀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코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유진 선수가 성적이 조금은 부진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유진 선수와 제가 올해 또 좀 이런저런 인연이 있죠. 코치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코치와 선수로도 있지만 또 챌린지 리그에서 감독과 선수로도 같이 했고 제가 아무래도 좀 오유진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주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뭐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또 오유진 선수는 워낙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금방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네. 자, 바둑은 지금 우상귀에서부터 정석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석이 자주 나오는 형태는 또 아니에요. 네.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두 선수 모두 역시나 연구가 착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한 칸 뛰면서 우상 백돌에 대한 어느 정도 공격을 엿보자 오유진 선수는 이곳 한 수 보강을 해뒀죠. 이 수의 의미는 역시 흙이 이렇게 치중을 가고 건너가는 수를 통해서 이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치받아서 보강을 한 겁니다. 흙도 한 수 받아두는 게 무난하고요. 내려서거나 혹은 입구자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안정적으로 받아두는 게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백은 치받아 놓는 교환으로 이제 귀의 사활은 안전해진 거죠. 귀에는 일단 흙이 한 수 더 보강을 하는 순간 여전히 좀 흙이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밀기만 하더라도 안형상 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받아두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네. 백이 귀를 살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흙은 이 변 쪽에 있는 백 세점들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요. 이곳 혹은 이곳 이런 정도 간격이 역시 일감으로 떠오를 만한 자리죠. 만약에 흙이 백도를 공격하고 싶어서 더 가깝게 다가서는 수는 어떤가요?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떠올릴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라면 백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좀 선수로 듣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칸 더 좀 멀리서 다가가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면 백이 받는 순간 이제는 백이 흙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가까이 간 감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백이 밀어가는 자리가 선수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변에 있는 백 세점이 그렇게까지 공격을 당할 돌은 또 아닌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는 좀 힘을 갖고 있는 돌이라고 느껴지죠. 네. 백은 두텁게 밀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곳 저침당하면 흑도를 당장 제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흑도 당연히 받아둬야 되는 자리고요. 김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바둑 리그를 데뷔한 시즌을 제외하고서는 정말 계속해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김은지 선수가 포스트 시즌 경험 자체가 없어서 이 김은지 선수가 언제쯤 이 김은지 선수의 모습을 포스트 시즌에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김은지 선수는 이 본인의 역할을 다 해줬는데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을 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네. 김은지 선수는 이자수는 정말 무조건 1승 카드고 네. 김은지 선수를 제외한다면 2, 3지명 혹은 용병 선수가 1승만 받쳐준다면 웬만하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공식이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번 시즌이 아마 김은지 선수가 또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같은 팀에 이 중국의 용병 선수 리어 선수가 있습니다. 리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용병 선수죠. 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또 이 팀의 전력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죠. 감독에서 처음으로 선수로 데뷔한 권효진 선수의 전력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다크호스인 김신영 선수도 언제나 좀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더더욱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을 보면은 뭔가 좀 전체적으로 여자 기사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예상했던 강팀들이 무조건 상위권에 있기보다는 예상 밖에 또 신예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 밖에 좀 약팀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팀들이 상위권에 포진을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좀 혼전의 양상입니다. 네. 신예 선수들이 많은 이 부광팀의 경우에는 처음에 모두의 승부 예측에서 약팀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 전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보령팀과 평택팀은 계속해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속해 있는 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의 잘못이죠. 자, 오유진 선수는 이곳을 한 번 더 밀어가네요. 여기를 한 번 더 밀어가는 의미는 당연히 중앙 쪽으로 힘있게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나중에 이곳 끊어가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돌이 이곳에 놓이게 되면 이 자리를 젖혀갈 때 흑의 응수가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단수 치고 끊는 것을 지키고자 이렇게 받게 되면 당장 이렇게 끊고 이 흑돌을 차단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흑돌들이 엷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백돌이 여기 하나 생기는 순간 이곳의 단점을 흑이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힘이 좋은 행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흑은 이 중앙을 강하게 젖혀가고 싶었는데 젖혀가는 수법이 조금은 무리스러운 수법일까요? 젖혀가는 것도 근데 가능은 해요. 젖힐 때 그렇다고 해서 백이 당장 이런 곳을 둬서 노려가기에는 물론 이곳의 단점을 백이 추궁을 해갈 수는 있지만 이 한 점 버리고 흑이 중앙 쪽에서 또 좋은 모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좀 선악을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당장은 젖혀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약점이 남아있는 만큼 흑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법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일단 들여다보는데 네. 역시 좀 날렵한 응수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이 이어준다면야 당연히 흑이 좀 이득이 됐다고 판단을 할 만한 게 예를 들어 이런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어깨 짚는 것 혹은 이런 자리를 뒀을 때 눌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백도 이렇게 백돌들의 간격 자체가 넓기 때문에 차단을 좀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사전에 응수타진이 지금 또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백은 가만히 받아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을 뛰어갔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반발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오유진 선수는 이곳을 뛰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약간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거의 뭐 별 문제는 없는 수고요. 정확한 응수로는 여길 한 칸 뛰고 끊어온다면 그때 뛰는 수를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면 흙도 밀어두는 게 정수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교환 때문에 이 흙돌이 약간 무거워졌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반대쪽으로 반발을 해갔고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갔다는 것은 흙돌들을 일단은 끊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흙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돌아가겠다는 의도는 아니겠죠, 당연히. 네. 오유진 선수의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은 후반이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오유진 선수가 또 난전이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네. 난전에서도 강하고 오히려 이미지에 비해 후반이 약간 불안하다는 평가도 요새는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네. 안 보는데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사실 오유진 선수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여자 기사 상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난전이 약해서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워낙 후반이 강해서 이미지가 전투를 하지 않고 후반이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뭐 다양한 부분에서 다 잘 두고 있고요. 네. 가장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뭐 대국들도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를 상대로 사실상 거의 승리를 못 거두던 시절에 최정 선수를 상대로 난전으로 이끌어서 타이틀을 2번 연속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오유진 선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더더욱 좀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김은지 선수는 역시 뭐 수읽기 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기로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은지 선수도 난전이 약한 선수가 아닌데 뭐 시간이 흐를수록 김은지 선수도 먼저 주도적으로 전투를 걸어가기보다는 반격해가는 능력을 더더욱 키우고 있는 느낌이죠. 네. 확실히 일단 초기에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두던 선수들도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기다리는 법을 알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좀 승률을 높여가는 바둑을 둬야 되는데 먼저 주도적으로 전투를 걸어가는 바둑은 좀 불안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이 되죠. 네. 자, 지금 오유진 선수가 끊어갔습니다. 흙은 한 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려둡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 살린수로 그냥 단수 치고 밀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지금은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백돌이 그냥 완생이 되고 이곳의 간격이 백이 이렇게 완생을 해버리면 언제든지 또 과감한 침투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리는 게 지금 장면에선 정수고요. 김은지 선수도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자 이 흙 두 점이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방향으로 흙은 전투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감은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치열하고 정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방향에서 단수를 치는 것은 백도 자연스럽게 나갈 텐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아무래도 이 우변 쪽 흙이 당장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경이 쓰이죠. 네. 받게 되면 백이 꼬부리고 나가는 자세가 흙돌들이 공배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흙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우하 방면의 모양을 키우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걸어가는 이 방향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올바른 방향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축을 살펴보니까 지금은 축이 가능한 형태죠. 나가고 나갈 때 늘어두는 정도라면은 축으로 이렇게 잡히는 형태입니다.
축은 항상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백이 나가는 게 당연히 일감인데 젖히는 게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혀서 흑이 만약에 이 자리를 때린다면 그때 이렇게 도서 이 한 점 가볍게 내주고 이 좋은 자리를 찾아간다면 네. 백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평가죠. 이 우상귀의 흙 한 점을 잡는 것이 그렇게까지 두터운 자리인가요? 일단 좀 백도를 살려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터운 것도 있고 흑돌이 반대로 놓이게 되면은 흑이 좀 두텁게 전체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서로 간의 안형의 요충지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나가는 게 일감이기 때문에 나가두는데 네. 점점 흑의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싸움입니다. 일단 오유진 선수의 뜻은 버리더라도 한 점을 빵따냄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두 점으로 키워 죽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은 이렇게 일단 하나 키워두고 추후에 활용할 수단이 있는 만큼 이런 수법들을 더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유진 선수는 나가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정수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축으로 잡는 자세가 일단 그래도 좋고 백이 선수로 지키기 위해선 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환마저도 약간 악수로 느껴지는 게 백이 축머리를 나중에 활용을 할 때 흑이 이렇게 지키는 자세가 계속해서 좋죠. 흑이 사실 뭐 우화부터 우변까지 이어지는 이 형태만 보면 굉장히 뿌듯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네. 오유진 선수는 이 젖히는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축인데 네. 축으로 잡지도 않고 축으로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과거의 감각과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죠. 과거에는 초반부터 이렇게 뭐 빵따내미라든지 이렇게 두 점을 축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혼났거든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둘 때 당시에 아예 생각도 잘 못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빵따냄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빵따냄 30집이 적용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또 어떤 때는 그냥 30집이 아니라 3집 정도로 보는 것 같던데요. 세 집이면 전 좋은 평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한 집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참 이게 바둑이 확실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초반부터 빵따냄을 막 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김은지 선수가 두 점을 잡아두지 않고 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호구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좀 두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흑돌이 놓여져 있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곳을 이렇게 젖히고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 백이 막지도 못하죠. 바로 끊기기 때문에. 네. 백은 이렇게까지 물러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흑은 자연스럽게 실리도 이득을 보면서 안형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혹시 흙이 늘어가면 이 우상귀 백돌의 사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활은 다행히도 그래도 좀 백이 살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흑이 보통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백이 일선을 내려서는 게 선수기 때문에 찝는 수를 통해서 살 수가 있죠. 흑이 이렇게 젖히고 치중을 간다면 약간 좀 백도 신경이 쓰일 수 있겠네요. 당장은 근데 흑도 이렇게까지는 아마 두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확인해 보면 볼수록 역시 좀 매력적인 자리죠.
일단 자체로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다가 추후에 이 백돌들을 괴롭히는 수단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사활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백이 막고 싶은데 네. 막으면은 이게 또 이 자리를 붙이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둬야지 좀 겨우 사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눈물 나게 당하긴 하네요. 한 집도 안 났어요. 네. 이 자리를 정말 엄청 매력적인 자리라고 느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의 수단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느낄 법하고요. 자, 하지만 흑이 손을 한번 돌렸기 때문에 이 102점을 살려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 쪽은 무조건 살려 나와야죠. 사실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로 느껴졌는데 네. 이 중앙에서의 공방전이 지금 상황에선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백돌이 이렇게 움직이자 지금 그래프는 5대5로 다시 맞춰졌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변을 지키면서 판을 만들어가고 싶을 텐데요. 일단은 2단 젖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 같은 경우는 백이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돌려버려서 네. 잡히나요? 이거는 백이 웬만하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네. 빈 삼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선수들이 크게 이런 안 좋은 형태를 신경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이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이 감각들을 많이 선보이고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실전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백이 나왔기 때문에 흑도 이제는 중앙에 4점을 어딘가로 도움을 주고 싶은데요. 김은지 선수는 어떻게 견디면서 싸울까요? 가만히 이어두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백이 끊고 당장 한 번에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한 거고 중앙흑돌은 젖히더라도 막상 나가면 나보다 상대가 더 약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중앙 쪽으로 하나 늘어둘 줄 알았는데 김은지 선수의 선택은 우변이었고요. 그 자리를 또 바로 지켜가네요. 그 자리 역시 흑한테 당하면 좀 눈물 나게 아픈 자리여서 네.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 자리를 두자 왠지 우상에 있는 흑돌들도 그렇게까지 두터운 돌은 아닌 것 같네요. 막상 역시 좀 이 자리까지도 안영의 요충지라고 느껴지죠. 네. 백이 이곳 혹은 이런 자리로 압박을 하면은 이 흑돌 전체가 곤마로 몰릴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선수들이 저 자리를 그렇게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매력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흑의 손길이 상변으로 향할지 중앙으로 향할지 좀 궁금한 장면이에요. 두 방향 모두 좀 선택 가능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 중앙에 내전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 굉장히 아픈 자리 아닌가요? 아프죠. 젖히면은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픈데 막상 이거 하나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이 뭐 어떡할 건데 라고 묻는 듯한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변으로 손이 향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중앙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두고 상변을 백에게
공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중앙을 선택을 했는데요. 입구자로 나왔습니다. 입구자는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백돌에 좀 더 영향력을 주자라는 뜻이고요. 네. 입구자 혹은 느는 것, 한 칸 뛰는 것까지 전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 많은 행마 중에 입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위쪽에 있는 백돌보다는 중앙 4점을 조금 더 공격하고 싶다는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오유진 선수도 이 우상 전체 흑돌을 압박을 합니다. 흙의 형태에도 조금은 약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막 튼튼한 돌이 아니죠, 지금. 네. 분명히 초반에 이제 돌이 놓여지는 것을 볼 때에는 이 돌들은 굉장히 두터운 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순이 진행되니까 또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한가해 보이지만 정말 아주 두터운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생각보다 흑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백이 추천하는 수 중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추천수가 있는데 요즘 또 컨디션 좋으시니까 맞춰보실래요? 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괜히 맞추고 싶네요. 상대도를 공격하는 수입니다. 공격이요? 네, 이 우상 흑돌을. 저는 일단 중앙 쪽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일단 방향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공격이라고 한다면 공격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를 먼저 떠올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떤 수를 추천을 하냐면 붙이고 여기 두는 수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백이 여기를 끼우고 예를 들어 붙이고 끼우면 이렇게 다 선수가 됩니다.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예요. 당장 끊기는 걸 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흑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결국 이겨야 된다면 이건 딱 봐도 엄청나게 활용이 됐죠. 그리고 여전히 흑돌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안형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추천수마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 저는 처음에 백이 1로 붙이고 3으로 또 날아갔을 때는 저게 말이 되는 수인가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중앙에 이 교환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수네요. 이게 그래서 이런 수익기를 다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이런 접전에서 한 수 한 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가만히 다가서 두었습니다.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훨씬 좀 인간적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만 두어도 일단 흑의 행마가 그렇게 답답해요.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붙여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냥 뭐 이 자리 두어가면 끊깁니다. 입구자로 나와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교환들을 하면은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환을 다 하고 있고 이 자리는 굳이 해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둬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면 생각보다는 이 흑돌들이 좀 시달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만 합니다. 네. 실제로 좀 실전에 그런 수순을 당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반대로 백은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여자 바둑 리그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길 수순을 두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두면서 흑의 그래프가 약간 올라갔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의 블루 스팟이 놀랍게도 여기입니다. 거기 너무 한가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정말 앞선 이 두 수보다도 더 한가해 보이고 굉장히 느려 보이는데 네. 앞서 보여드린 수순을 통해서 흑의 안형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지만 요충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자리는 알아도 왠지 두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요. 어려운 자리죠. 네. 굉장히 두터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와, 찾아내네요. 네. 참 이런 그 돌들이 얽혔을 때 이 접전에서의 감각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밀었다가 다 당했겠죠. 이게 정말 당하고 나서 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데. 당하고 나서 아, 이 모양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할 법한데 네. 급소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막상 딱 이 자리 놓이니까 이곳과 이곳에서 안형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곳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한수로 거의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네. 약간 백으로서는 허무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상변에는 변화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중앙 쪽 백돌들을 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귀 쪽에서 응수타진을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은 이 중앙에서의 주도권 자체가 나보다는 상대한테 더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하에서부터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응수 여부에 따라서 이 중앙에서의 공방전 대처를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주변에 흙돌들이 두텁기 때문에 흙도 이 평소에 진행되던 정석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예 손을 빼버리네요. 김은지 선수는 현재의 흐름을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약간 느슨하다. 차라리 뭐 이런 곳 그냥 솔직하게 교환해두고 두텁게 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래 부분에서 좀 타이트하게 응수를 하는 게 더 점수를 벌어 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견뎌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김은지 선수의 수를 보면은 이 4점을 제압해두는 것 정도로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일단 그래도 이 자리 이렇게 당하면 아프긴 아프거든요. 역시 그 자리 가죠.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네. 확실히 김은지 선수도 두터운 것을 좋아해요. 그쵸. 이렇게 두텁게 중앙을 제압해 두면 또 중앙이기 때문에 또 온 전체의 영향력을 또 펼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위로 늘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간격상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귀 쪽으로 받아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픈 한 방은 좀 허용을 해야 되고요. 이어두고. 여기까지는 백이 기분이 좋은데 막상 이 다음 수가 또 백도 고민이 될 법합니다. 다음이 어렵죠. 네. 어딘가로 벌려두자니 이 103점이 또 잡히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간격도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뭐 선수인 듯 선수인 아닌 듯 애매하죠. 네, 뭐 흙이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두는 게 나은가요?
그래도 손배자는 여기를 또 붙여서 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받아둔다면 백이 뭐 이런 정도로 정말 가볍게 두는 거죠. 딱 인공지능스러운 수네요. 네. 방향은 비슷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네. 돌의 위치가 어차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가까이 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제압을 했을 때. 뭐 이곳 아무것도 해두지 않고 그냥 벌린 다음에 나중에 중앙을 갖다 붙인다든지 해서 그런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좀 나을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절대 체감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네. 보통의 감각이라고 느껴지죠. 이 정도. 여기서 선수를 해서 흙이 이렇게 받으면 는다거나 입구자를 선수할 수 있고 반대로 받는다면은 나중에 또 여길 들여다보는 곳을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막상 또 근데 잡으라니까 잡기가 싫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네. 아까도 약간 백이 좀 어정쩡하게 활용하고 어정쩡하게 벌리라고 했는데 은근히 그런 위치에 자연스럽게 놓이고 있고 네. 흙은 결국 여기 잡아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남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냥 애초부터 잡아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이렇게 백이 행마가 되고 나니까 어정쩡하지만 그럴듯하게 또 자세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와, 그래서 아예 안 잡아두네요. 그러게요. 이게 참 잡으라니까 잡기가 싫어서 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백도 살으라니까 살기가 싫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리는 것보다는 뭐 이 자리를 이어놓는다든지 혹은 뭐 이런 자리를 날일자로 받아둔다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막상 그렇다고 진짜 안 잡아? 하고 살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일단 살려갔습니다. 살리는 거 나쁘지 않죠. 역시 요석이기 때문에 살려놓고 나면 또 중앙 흑돌에 대한 공격도 언젠가 노려볼 수 있고요. 네. 막상 백이 은근히 여기 붙였을 때만 해도 내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우한은 우한대로 활용을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살렸기 때문에 흑도 어느 정도 공격을 잘 해야 됩니다. 중앙 쪽으로 끊어갔습니다. 여기서의 행마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단수를 꽉꽉 눌러서 막고 이런 식의 행마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젖혀가네요. 그냥 젖혀간 수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변 쪽 약간 깨지더라도 막상 흙이 여길 단수를 쳐서 이 한 방이야 사실 받아두면 별거 없거든요. 네. 백돌 전체가 생각보다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돌들이 많기 때문에 사는 건 쉽지 않을까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단수를 치는 방향이 중요한데 네. 그곳으로 갔네요. 일단 확실한 우변의 실리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점을 잡으니까 그래프가 갑자기 백 쪽으로 크게 기우는데요. 근데 저 그래프를 만들기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지금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인데 여길 끊고 늘면은 단수 쳐서 이런 거에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이건 흙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흙도 끊으면 당연히 때릴 텐데 그때 단수를 치고 단수 치면 때려서 이 패를 백이 굴복을 안 당하고 이 우상에서 흘러나온 흑대마를 추궁하는 패감을 써가면서 오히려 여기를 위협해라.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백이 오히려 위협을 해서 저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대국자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기 좀 쉽지 않죠. 네. 바깥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진행 자체는 백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이거 보시면은 막상 우변에서 우하까지 이 정도 간격은 원래 흙에 좀 집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백이 중앙 내전부터 이 아래까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사는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백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흐름이 풀렸다고 느낄만 합니다. 네. 네, 모양을 잘 갖추고 있죠. 여기서는 변으로 받아두네요. 이곳에 백돌을 잡아두는 것도 크지만 백이 이런 자세로 이 백돌들이 연결이 된다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중앙의 흑돌들이 생각보다 백한테 추궁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아예 뿌리를 내려서 좀 더 두텁게 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흑 입장에서 조금 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이 중앙 백돌들을 또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않으면서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크게 공격이 되고 있진 않아요. 네. 뭐 공격을 통해서 만족하긴 좀 어려운 그림이 만들어졌죠. 네. 자, 이렇게 타협이 된다면 또 오유진 선수의 강점인 후반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뭐 좌백돌에 자연스럽게 흑돌이 와서 좀 악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흑이 막아가는 자세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절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제는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두는 게 역시 정수로 보이죠. 네. 자, 이어두면서 백도 깔끔하게 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까지도 수습을 하는 게 또 백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찔러갔는데요. 이 수가 아주 날카로운 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수를 보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종료가 된 형태라고 보고 있었던 이 좁은 자리를 오유진 선수가 찔러갔죠. 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일단은 이 수가 놓이기 전에 흑의 정수가 여기를 찌르고 이 교환까지 해놓고 손을 빼는 게 정수였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하 쪽을 흑이 내려설 때 끝내기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남아있죠. 근데 지금 찔렀다는 것은 흑이 막을 때 있겠다는 뜻이고요. 이러고 나서 보면 이 우변 쪽을 흑이 한 수를 더 받아두는 순간 이거는 흑이 선수로 할 수 있는 곳을 역으로 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면 백이 자연스럽게 좌 쪽이 손이 먼저 돌아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흑이 지금 손을 빼자니 막상 또 여길 백이 끊고 느는 순간 흑 모양이 상당히 좀 맛이 나빠집니다. 네. 이 후속 수단이 흑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유진 선수의 이수는 승부에 대한 날이 정말 잘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을 오유진 선수가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받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받는 것은 네. 말이 안 돼요. 다 잡히더라도 받고 싶진 않은데요. 잡히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잡히겠죠 아마도. 지금 일단 김은지 선수도 손 뺐습니다. 네. 손도 근데 뺀 방향도 이곳으로 향한 게 재밌네요. 여기를 들 법도 한데 이 백돌 전체를 좀 압박하는 방향으로 손을 뺐습니다. 네. 자,
현재 오유진 선수가 노림수를 갖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가 그걸 알고도 손을 돌렸습니다. 이 우변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2025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 김은지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 저희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